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우리나라 건국기둥 이승만과 박정희가 세웠다. 일단은 그 황장수 소장님부터 그 말이 맞죠? 네, 저는 그 네. 첫째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네.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네. 미국하고의 네트워크, 네. 또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한 역사적이나 또 학술적으로 해박한 신학적인 또 문제, 맞아요. 그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6.25가 나왔을 때 미국을 조속히 그리고 또 유엔군을 파견받고 또 전쟁이 휴전으로 끝났을 때 미군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네.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네. 일들을 누구도 네. 못 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네. 중국군이 이제 이 서방에 그 속한 영역들을 침략해서 네. 자기 그 공산화를 시키기 시작할 때 당시 한국처럼 직접 침공을 했고 당시 소련 비행사들이 미군을 길을 1000개가 넘는 걸 격추시켰다잖아요. 소련이 참전을 했어요. 했어요. 중국 소련이 다 참전을 네. 하고 맞아요. 공산군이 전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휴전을 시키고 땅을 뺏기지 않고 나라를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네. 당시에 한국이 가진 인적 자질 수준, 역사를 보는 시각 수준으로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영웅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 고 박사님. 네. 이승만은 그때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이게 판단되는데 정치학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성경은 모르지만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같은 존재죠. 근데 이게 건국이라고 하는 거가 네. 무슨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아. 9대 1의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투쟁해서 건국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 김일성 뒤에 있던 소련, 중국의 존재, 그리고 남한의 박헌영 세력, 네. 그다음에 사사건건 우파인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단독 정부에는 반대한 맞아. 김구, 김규시, 그다음에 여운형 세력, 맞아. 이 모든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맞아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 맞아.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 건국을 해내거든요.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도 네. 이제 61년부터 집권을 했다고 치면 네. 집권하고 10년 동안은 계속 북한보다 우리가 약했어요. 72년도까지는 네, 그러니까 졌어요. 집권해서 10년 동안은 GNP도 우리가 더 떨어지고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박정희 암살하려고 게릴라 보내고 암살조 보내고 숱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또 어떻게든 저 회유해서 네. 저 자기 똘마니 삼으려고 그렇죠. 황태정이 내려보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서 투쟁하면서 근대화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투쟁 속에서 근대화를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네. 지금 우리가 그 보통 전국 주사파들한테 언론 뺏겼다, 뭐 진지 뺏겨서 우리가 네. 불리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겪었던 처했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정치학 박사님. 조지 워싱턴 대학 출신. 우리 이봉규 박사님. 이승만 대통령 후배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 자랑 한번 하시죠. 아니, 이승만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아니, 그건 뭐, 네. 저 정광훈 목사께서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쭉 뭐 네. 강연하시고, 네. 뭐 광화문에서 연설하시고 하시니까 네. 귀에 못이 박였을 텐데, 그때 이승만 때는 네. 이승만 대통령의 주변에 네. 우국 투사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옆에 우국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동지들. 맞아요. 다시 말해서 나의 출세보다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목숨을 던지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이 이승만 때나 박정희 시절보다 더 위기 상황이다,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목숨을 건 동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없다는 거,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큰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출중하신 세계사적으로 아주 뭐 위대한 인물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목숨 건 그 해안, 네. 이거 위대하지만 그 옆엔 동지들 이 목숨을 같이 걸었는데, 일단은 이승만 때는 그래도 전라도 세력 김성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또 송진우. 아, 그럼요.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건국이 된 거죠. 하다못해 저 깡패인 김두한 맞아. 깡패도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네. 배신자들만 냄새들이 나오고 간신배들만. 이 찌린 애들만 나지.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우국 우파 동지다. 네. 저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싸워야 할 때는 조용하게 있다가 네. 저들끼리 전당대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그냥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광화문 뒤에 사진 나오는데 네. 저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나마 간신히 신라같이 네. 지푸라기로 나라를 저 국민들이 맞아요. 지금 지키고 있다. 저 때문에 정권 교체된 지금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니 그래서 광화문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서도 근데 보면 연설하는 거 보면 광화문 연설을 그대로 해요. 네, 의식해요. 의식을 네. 하시는데 문제는 저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저하고.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면 참나? 정광훈 목사하고 만나서 김태원 네. 최고위원 후보고 네. 그다음에 바로 그냥 국힘당에 찍혀버리고 네. 다 공천 탈락하고 이러니까. 자, 신혜직 대표님. 예. 이승만이가 세우고 박정희가 익힌 나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한동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합니다. 아. 한동훈은 제주에 가서 아.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한동훈이 그런 말 했어요? 예, 했어요. 그런 발언을 했었고, 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말로만 팔고 있다 이거죠. 말로만. 예.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4.3을 또 찬양을 합니다. 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양손에 떡을 쥐고 흔드는 이 우파들이 문제라는 거죠. 참 정말. 이번에 김정식 후보가 호남 연설에서 제주와 관련된 4.3을 김달삼 이 간첩 세력에 의한 폭동이었다라고 발언하니까 뭐 사이코패스라는 아, 누가 했어요? 청년 최고 출마자인 김정식 후보. 대여 당선시켜야겠다 이거 참나.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5.18 관련 제주 4.3 관련 태용호 네. 그다음에 5.18 김재원 네. 다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아. 당시에 뭐 최고위원 나가든지 징계 받든지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하지 뭐 최고위원을 나가면 징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입으로만 팔아먹으면서 네. 한 손에는 또 좌파들의 이념을 쥐고 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줄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좌파들이 더 득세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고 그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우리 광화문에서 네. 주도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 활약을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겠냐.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킬 희망이 없고 좌파들한테도 가서 굽신거리고 김정은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그리고 광화문은 이제는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적이 돼버리는 거죠. 네. 예,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다. 지금 보수 우파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 광화문이 왜 무시를 당하냐. 바로 좌파들의 이러한 선전선동에 이용당해서 광화문이 구구다. 저희가 뭐 사람 죽였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폭탄 던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을 멀리하고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국으로 몰아붙이는 네. 그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지금의 그리고 한동훈 세력이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싸우고 우리 내부로부터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까지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순서를 살짝